근각 배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수상에서만 나오는 약간 특별한 유형이 있어요. 두근의 어떤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럼 내가 보자마자 두근의 뭐와 뭐를 쓰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럼 합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면 뭐가 되죠? 1. 알파 베타는 뭐가 되죠? 1. 이렇게 되는 뭔가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계산해라 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전기를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식이. 항이 3개니까 최대 9개. 동료항까지 생각하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이상일 때는 2차, 3차, 4차 이렇게 붙었죠? 이때는 식을 살짝 변형을 해주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기준 문자의 값이었죠? 그럼 내가 알파 대입해도 성립하고 베타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식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몇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알고 있죠? 그럼 내가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뭘 더하면 얘랑 똑같아질까? 여기 알파 제곱 1 똑같지? 얘만 다르지? 맞춰주려면 양변에 뭘 더하면 되겠어? 2알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2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같다. 그래서 얘를 2알파로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돼. 보통 식 구조가 똑같지?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2베타가 달게 돼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의미하는 게 4 알파 베타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만약에 2차 이상의 두 근의 관계식이 어떤 식이 나왔는데 관계식이 나오고 그 식이 2차 이상이라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끔찍하게 생겼죠? 그럼 묶어내보면 괜찮아요. 알파 묶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하고 얘 모양 똑같이 맞추려면 플러스 1 해주고요. 내 맘대로 플러스 1 했지? 근데 이게 알파잖아요. 전개해보면 원래 2알파인데 알파 하나 가져왔지. 그 뒤에 알파 몇 개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몇이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1 되고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성 이해되니? 안 놓쳤어? 아니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얘는 더 끔찍하죠. 몇 차? 4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알파 하나만 쓰고 베타 안 썼죠? 식이 너무 길어서 내가 하나만 썼어. 알파 쪽만. 베타 똑같을 테니까. 자, 얘는 어떻게 변형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알파 제곱으로 묶어내서 이 모양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는 그냥 얘를 상수분리한 다음 제곱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상수분리하고 제곱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알파 대입하고 얘 상수만 넘긴 거야. 따라서 상수분리한다는 양변 제곱해볼게. 그럼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 한 다음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2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양 딱 나왔죠?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그럼 딱 맞춰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뭐로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야? 3알파 플러스 2. 베타에 대한 식도 그럼 3베타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 써보세요. 3알파 플러스 2가 몇인지는 3베타 플러스 2랑 계산해보면 이제 근각 계수형이라 쓸 수 있고 일단 3알파 플러스 2로만 마지막 거 간단하게 써보세요. 2차 방정식 두근하면 뭐 쓰고 시작해야 되나 위에다가 2차 방정식 두근에서 맨 처음에 두근의 합과곡을 쓰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사 4차의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최고차부터 묶어내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상수분리하고 제곱한 식을 쓰거나 두 가지가 있었다. 자, 두 개 다 쓴 사람은 여기 2페이지 7번 예를 7까지 다 쓴 사람은 밑에는 문제를 한번 보고 있어요. 읽어보고 있어.
참고로 7번처럼 나오는 게 센에서는 이제 상난이도 아니면 C단계 정도 수준이고 많이 까다로운 편이죠. 여기까지 이해는 되니? 언제부터 안 봤어? 어제 조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를 약은 먹었어? 네, 점심 때 먹었어. 먹었어? 나도 저번에 너네 합반 수업했을 때 있지? 그날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면서 나 수업하다 몇 번 현기증 났었거든 그때 뒤에 고3 수업할 때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바로 약 먹었거든. 약 먹고 나니까 완전 괜찮았어. 과학기술의 힘으로 어떻게 거지? 진이 다 썼어? 내일부터 할 수 있겠어? 내일부터 할 수 있어? 바로 내일 밑에 나왔죠? 다 썼어. 자 밑에 있는 상황의 문제는 정리를 살짝 해보고 그냥 바로 넘길게요. 아니 안 하네. 너네가 스크린 때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뭐 너네가 해보세요. 저거 마지막 4번 할 수 있으면 그냥 얘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아유. 자 499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벳하에 대하여 라고 줬지. 따라하세요. 2차식 두근 하면 바로 뭘 쓰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요? 두근 합과 곱을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 쓰든 안 쓰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쓰면 되겠니 얘들아? A 이렇게 되겠죠? 알파랑 A랑 안 헷갈리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어야겠지? 두근에 뭐도 쓰고 시작해요? 뭐 알파 베타는 하면 뭐라 쓸까?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관계식 하나가 주어졌죠?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쓰면 돼. 못 쓰겠다? 변형해야 돼. 자 이거 지금 얘네들밖에 모르는데 절대값 식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양변을 제곱해버릴 거야. 자 제곱하면은 그래서 좌변 어떻게 되겠니? 알파 절대값 알파 제곱하면 뭐가 되게? 그냥 알파 제곱해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곱하면 어차피 음수가 양수로 다 변하죠? 0은 0 그대로고 절대값과 역할이 거의 비슷해. 자 그러면 플러스하고 뭐를 쓸까요? 2 대신 나는 베타 제곱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뭐를 쓸까 내가? 2하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인데 그냥 한 번에 곱한다면 절대값 씌워도 결과가 똑같겠죠? 양수 만든다고 곱하는 거야. 곱한 다음 그냥 양수 만드는 거랑 결과가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하나씩 쓰면 되겠네요. 자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 뭐라고 쓸까 풀어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A제곱이 되겠네. A제곱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이니까 얘는 플러스 4A 이렇게 되는 건가? 얘가 문제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지. 알고 있네. A가 무슨 수라고 했죠? 양수. 지금 왜 그걸 알아봤냐면 절대값 알파베타를 풀기 위해서 알파베타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근데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2랑 똑같다고 했으면 A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있었죠? 얘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해가지고 2 알파베타랑 얘랑 똑같은 거였네요.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양변 제곱한 거죠? 그 좌변만 지금 계산해서 전개를 하고 좌변만. 그럼 는에서 우변은 몇이다? 라고 쓰면 되죠? 자, 얘가 3이야. 얘 제곱한 건 몇이고? 9. 이 전개는 얘도 그럼 몇이고? 얘도 몇인 거야? 얘도 몇인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식을 차근차근 끌고 가면 되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네, 인수분해 보면 9랑 1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A는 그럼 몇이다? 라고 하면 되죠? 따라서 A는 1. 바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마이너스 9를 안 쓰면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지?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점 찍어주고 누가 뭐라서요? 라고 하면 될까? 양수라서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힌트겠죠? 이게 힌트? 요렇게만 딱 써놓을까 봐요. 이렇게만. 처음에 이게 두 분의 합과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시작을 한 거라고 나는 제곱의 절대값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제곱하고 시작했다만 힌트 쓰고 이 프린트나 클린 시간 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하면 바로 근각 계수관계 작성. 근데 얘 두근도 줬어요. 바로 여기서도 근각 계수관계 작성 해가지고 이거를 구하래요. B는 음수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한번 써볼까? 불러주세요. 뭐라고 쓸까? 네, 첫 번째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뭐라고 쓸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A. 알파 베타는 몇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식 내가 읽자마자 또 쓸 거야. 뭐라고 쓸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플러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인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해서 얘 제곱한 게 얘랑 똑같을 테니까 B 제곱이 이거랑 똑같네요.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2인데 이게 0이니까 B는 몇이다? 라고 쓰면 되니까 원래는 몇 또는 몇? 3 또는 마이, 3 또는 마이죠? 근데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범위를 체크해야겠죠? B가 무슨 수다? 그럼 B는 몇만 든다? 마이너스 2에 넣으면 하면 B는 음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쓰기 위해서 얘를 이제 살짝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 2A 플러스 3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A를 제곱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몇 번 빼준 거다? 두 번 뺐다.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B 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몇이다? 1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미시수 2개 해서 미시수 4개씩 4개 별이 쭉 다는 거죠. 그냥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 하면은 내가 바로 뭐 작성하고 시작하라고요? 두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놓고 그다음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이 문제에서는 작성하고 고민해봤더니 미지수 4개씩 4개라서 뭐야 그냥 연립하면 나오겠네? 그래서 연립한 거예요. 어떻게 연립하면 좀 더 편할까는 너네가 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 두근 했으면 내가 두근에 뭘 쓰고 시작하라고요? 아까 곱 쓰고 시작한 다음에 얘를 두근으로 하고 계속은 3이 2차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작성 기본은 이거야. 최고차항에서 3이라고 했죠. 3 한 다음에 x 이렇게 두근 여기 딱 써주면 는영 해주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는영 안 하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인 거야. 따라서 2차 식? 2차 방정식. 는영까지 꼭 써야 안 틀리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이거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솔루션이고 첫 번째 이거는 인수정리로 표현한 거고 만약 근각 개수관계를 이용하겠다? 그럼 3으로 묶어준 다음에 x 마이너스 하면 두근의 합을 쓰고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거고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 전개한 게 이거 아래 식이라서 네.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너희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도 있냐면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을 그냥 어떤 조건으로 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두근의 비가 2대 3. 그럼 바로 그냥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건데 몇 대 몇이다 하면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따라하세요. 2K, 3K. 그럼 두근을 그냥 2K, 3K 넣어도 아니면 문제 K가 나와있죠? 그럼 난 그냥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두근의 합과 곱을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내가 두근의 합은 5알파죠? 5알파가 2K고요. 두근의 곱하면은 6알파 제곱이죠? 이게 1나 이렇게 해놓고 쭉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두근의 차이가 6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 그럼 다른 하나는 6만큼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큰 걸로 보통 플러스를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놓고 두근의 합과 곱을 써주면 돼. 그러면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6은 2K.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6이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하긴 이거 뭐라 쓸까? 연속인 자연수래. 그럼 뭐라 쓰면 좋을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맞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하고 알파죠. 알파는 자연수. 쓰면 돼요. 또는 n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지민아 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래. 그럼 뭐라고 할까? 알파랑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너무 예쁘게 나와. 두 분의 합이 뭐가 되게 0에서 0은에서 2k 0 이렇게 바로 나오기 시작하지. 좀 편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b가 1대 2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두 배인 건 맞는데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엄밀한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를 알파로 놨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알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2알파일 수도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들 케이스를 나눠요. 1번 알파와 2알파일 때, 2번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일 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는 S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절대값 소리가 1대2다. 잘 써보세요. 지미가 아파? 졸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니? 그랬어? 좀 힘내세요. 또 안 졸고 깨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기특하다. 힘들 때가 있지. 희성아 너는 왜 맨날 다 안 쓰고 자꾸 찍기만 해? 너 힘들어. 알겠어. 에너지를 이해한테 다 써보세요. 하민아 이거 다 이해 잘 되니? 네. 네. 썼어. 너 조금 특별한 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마지막 5번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그럼 희성이는 집에 와서 푹 자고 좀 일어나서 이런 쭉 따라 써보면 되겠네? 네. 자, 그래서 야 봐봐. 여기 두근의 절대값의 b가 4대 1이래. 얘는 그러면 두근을 뭐라고 놔야 되는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두근의 절대값의 b가 4대 1이다 이라고 했죠? 하나는 내가 절대값 작은 날 알파로 넣을게. 그러면 하나는 뭐 4알파 또는 마이너스 4알파니까 케이스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1번 케이스 뭐와 뭐일 때 맞으면 될까요? 알파와 뭐일 때? 4알파 이렇게 되면 4대 1이 됐죠? 두 번째는 알파랑 뭐라고 쓰면 좋을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절대값을 씌워보면 1대 4, 4대 1이 뭐 확인이 되죠?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풀면 된다 해서 너희가 요것만 딱 힌트로 써놓으세요. 프린트에다가. 근데 이거는 곱이 마이너스니까 그냥 알파랑 마이너스 4알파로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써보고 그런데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 이게 되려면 알파 제곱이 음수니까 알파가 순호수여야 되는데 근데 실수라는 말이 없네? 실수라는 말이 없네요. 허근 근데 개수 K가 실수 K 혈레근 이거는 해보면 안 돼. 왜 안 되냐고 묻는다면은 이 4배 했을 때 혈레근이 될 수가 없거든. 4배 하기 혈레근일 수가 없어요. 허수가. 근데 지금 알파가 이렇게 되면 순허수가 나와야 되죠. 제곱해서 양수, 제곱해서 뭐 음수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곱했는데 음수가 났다? 이거 순허수였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건 맨 뒤에 오늘 맨 뒤에 배울 내용인데 개수가 실수 K 내 실수인지 확인했거든요.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두 개 나왔다? 무조건 혈레근이어야 돼. 서로 다른 두 혈레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4배인 관계인 두 허근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K가 실수라는 점 끝나면 해보면 안 돼. 이건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1번 케이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1번 알파와 4알파일 때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인 5알파는 K-3 그리고 두근의 곱인 4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6 그럼 알파 제곱은 여기 밑에 있을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는 뿔마 2i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저기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얘 그럼 바로 써주면 그러면 여기가 뿔마 2i가 들어가니까 5를 곱하면 뿔마 10i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K는 3뿔마 10i가 되거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K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죠? 근데 K는 무슨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서술형에서는 불가 또는 불가능 하고 왜냐하면 K는 실수라서요. 이렇게 걸러주면 돼요. 네, 이해됐나요? 요거 하나만 그럼 쓸까 여기 1번 빨간색으로 내가 케이스 나눠놓은 거랑 1번 케이스 이거 하나만 딱 써놓읍시다. 네, 이건 화면이 잘 들어갔다. 근데 K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럼 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아. 제가 여기서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괜찮냐? 수행 하나 가서 이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써주시고요. 집에 샀어? 좋은 거 있었어? 좀만 힘내세요. 한 25분만 버티면 돼. 네, 마저 써보세요. 이번 케이스는 너네가 클리닉 시간이나 숙제로 하시고요. 1번 케이스만 마무리를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이거 풀었더니 알파가 풀마 2I다. 그러면 K가 3풀마 10I인데 그럼 K가 허수인가? 허수해도 되나? 봤더니 안 된대. 실수만 된대. 그럼 불가? 그다음에 왜냐하면 K는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다음 얘도 숫자가 지금 8번으로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용일 거야. 자, 아닌가? 고1 내용인가? 자, 보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유형이. 따라하세요. 1차 계수를 잘못 봄. 1차 계수를 잘못 본. 그러면 두 분의 합을 잘못 봤다는 얘기야. 1차항이 두 분의 합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근데 상수항은 잘못 보지 않은 거야. 2차항 계수도 잘못 보지 않았어요. 두 분의 곱은 제대로 봤다. 그래서 그냥 두 분의 곱만 내가 가져서 쓰면 되는 거야. 합은 쓰면 안 되겠지. 자, 또는 따라하세요. 상수항을 잘못 봄. 상수를 잘못 그러면 두 분의 뭐를 잘못 봤다는 얘기인 거야? 곱. 두 분의 곱이 잘못 나왔겠지. 상수항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일단 1차항은 제대로 봤으니까 뭐는 제대로 봤을 거다. 합은 제대로 봤다.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어요. 그 루트 안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합과 곱으로 그 식을 정리 다 해버리면 돼요. 여기 이따 문제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너네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 둘 중에 하나인데 좀 까다롭게 나면 이렇게 근의 공식을 잘못 썼다 아까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잘못 봤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어떤 거는 제대로 봤겠구나로 집중해서 두 분의 합과 곱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뭐 사람 누구가 있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봐봐, 여기 보세요. 정혁이는 x제곱을 풀었고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두 분의 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두 분의 곱. 곱은 제대로 봤을 거야. 곱은 사용 가능한 거야. 곱은 제대로. 원래 2차 방정식의 합은 잘못 구했지만 곱은 제대로 구했다. 그게 정의 어른들이 이거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두 분의 곱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는 이 곱하면 따라서 켤레 곱은 제곱함. 그러면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돼요. 16 더하기 3이니까 몇이죠? 19 이렇게 딱 써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답은 뭐야? 다음이는 상수항을 잘못 볼 때요. 그러면 1차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까 1차항과 2차항은 제대로 봤으니까 두 분의 합은 제대로 봤겠다. 그럼 다음이가 얻은 근에서 얻은 계산한 두 분의 합은 제대로 풀었겠구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합과 곱을 따로따로 얻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9는 0.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었구나. 는 0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등식에 포함되는 거라서 두번 보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 봤다? 그럼 잘못 봤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건 뭔지를 확인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럼 너 이거는 제대로 봤겠네? 라고 해서 문학과목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한 건데 이거는 같이 한번 봅시다. 지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아이고, 눈이 막 감긴다. 자, 얘는요, 개수가 실수인이라는 말은 참고로 뒤에서 나오긴 할 건데 개수가 실수다? 이건 우리가 판별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자, 그랬을 때 이 근을 구하는 근해 공식을 지금 여기 4A씨를 되는데 그냥 A씨를 잘못 썼죠?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 근 두 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두 개 나왔지? 이게 나왔죠? 여기 구해 놓은 거야. 이거를 풀었더니 이거랑 이게 나왔대. 그래서 여기 이거 잘못 구한 두 근을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얘를 내가 잘못 구한 알파, 이걸 잘못 구한 베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쓸게. 잘못 구한 거야. 그럼 내가 두 근의 합을 구해봤더니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 얘네 둘 더한 몇이었다라고 하면 되죠? 얘네가 공식 잘못 적용해서 얘랑 얘 두 개를 구했지. 그게 이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 더한 게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 곱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은 뭐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니? 이 둘이 곱한 거 나온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요? 얘들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대답 못하는 건가? 얘네들 곱한 게 얘네도 곱한 거다. 그럼 해가지고 그러면 B제곱 뿔만이 합차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C 는 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ABC에 식 작성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두 분의 합은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합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하나씩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ABC가 나오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계산해볼까요? 보세요. 그럼 이 첫 번째 식 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첫 번째 식은 넘기면 B랑 A가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식은 그럼 B랑 A가 똑같으니까 이 B제곱으로 바꿔버릴게요. B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4B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4B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해서 B 하나 날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얘 B 공통이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4B분의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했고 넘겨오면 4분의 9는 4B분의 B 마이너스 C 이거 좀 정리하면 이렇게 분모에 하나 분자에 한 여러 개 그러면 보통 따로따로 분리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B분의 C 이렇게 되고 4분의 1 아니 귀찮게 진짜 얘 넘기면 4B분의 C 넘겨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C는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미지수는 ABC 3개인데 C는 2개밖에 없죠? 그러면 ABC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 관계는 다 얻어서 한 문자로 정리는 할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던 애가 A 자리에 B랑 똑같으니까 B로 통일했으니까 지금 B로 표현해줘다 B로 바꿔버려. C는 마이너스 8B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분의 곱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알파벳은 B분의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냥 잘못 구하네. 근과 계수 관계 해가지고 이 ABC에 대한 식을 구하고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거는 안 쓰면 힘들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는 써놔야 너네가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도 못 풀었다? 그러면 질문을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이 힌트만 몇 개만 딱 써놓으세요. 이걸 사실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바로 저게 두 개인 것만 알면 바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건 바로 씩 쓰고 풀면 되는데 헷갈릴까봐 이렇게 써준 거고요.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정신이 어디 블랙홀로 자꾸 빨려 들어가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한이 다 썼어? 쓰고 있어? 이제 다 썼어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센 C단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센 C단계밖에 없어서. 일단은 시간상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이게 뭐냐면요. 문제로 보고 바로 설명을 할게, 그냥. 자, 복잡한 XY에 대한 2차식이 따라하세요. XY에 대한 2차식. X와에 대한 2차식. 이 문제는 어떤 세팅이냐면 XY에 대한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형을 그냥 외워서 푸는 게 맞고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고 보통은 유형 안 외웠다? 보통은 못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냥 한번 이거는 보이는 줄게. 이거 자세히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XY에 대한 두1차식 곱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X 마이너스 어쩌고 X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모양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근인데 여기 루트가 들어가면 1차식이라고 말 안 하고 그 루트 없이 뭔가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는 했을 때 어쩌고 분의 어쩌고 풀마 루트 어쩌고 했을 때 여기가 완전 제곱이 돼서 루트가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안쪽이 판별식 D죠? D가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바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이건 내신 대비할 때 이 유형 나오는 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는 바로 D 한 다음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DX를 바로 그려보면 되거든요. 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X 두 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3y 플러스 5x 1차 항 묶어주고요. 그럼 상수항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했죠? 기준 문자 x 하나라고 생각하고 식을 정리한 다음 판별식을 쓸 때 나는 x에 대한 판별식이 할 때 x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는 3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기 4, 2, 8 하고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y에 대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럼 전개를 하면 여기가 9y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네. 플러스 16이니까 25y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30y 마이너스 8ky 플러스 30 마이너스 8k y 이렇게 되고요. 3, 4, 25 마이너스 24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y는 2차식이죠? 얘 판별식을 또 써서 dy 있어요. 여기다 15 마이너스 4k. 왜 그렇게 푸는데요? 그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서 내신 대비 할 때 설명해줄게. 그래서 얘 제곱인 15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acp ac 는 0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k 값이 바로 나와요. 이거는 보면은 셀 시간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가 따라하세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주고 스텝 2는 여기서 이제 D2를 보는 거야. dx.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의 판별식 구하는 거야. dx 구하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정리했죠? 정리한 걸 여기로 넘어가 스텝 3. 그러면 dx, 여기서 나오는 dx가 이게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게 돼요. 문제 세팅이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dy를 구한 다음에 는요 하면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거는 되게 옛날 기출인 건지 모르겠는데 쌤에는 상난이도에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 정석으로 수업할 때 정석 연습 문제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라 이 앞에 내용 살짝 보면은 앞에 프린트를 살짝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dx 구하기 했죠?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 dx 구하기 이게 지금 스텝 2죠? 스텝 3 마지막이 dy는 0 풀기. 이거 풀면 k 값이 나와. 미정계수가 결정이 돼.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시간이 많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개념은 이제 딱 몇 개 안 남았어요. 시간이 40분. 한 타임 남은 거 조금 쓸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줄까요? 이거를 뒤에 그럼 우리 숙제는 여기 FAX 플러스 B는 0의 근각의 관계랑 FA는 FB는 K 이거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혈액은 내용만 빼고 숙제를 내면 되겠네요. 자, 이것만 그럼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내신 얘기 할 거예요. 시간이 애매해서 다 어차피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된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자, x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2차식이 1차식의 곱,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1차식의 곱, xy에 대한 1차식의 곱이면 x 마이너스 어쩌고 x 마이너스 어쩌고 요런 꼴로 인수가 돼야 하는데 그때 여기 루트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루트가 나오면 1차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루트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루트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뭔가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대 공식에서 나오는 게 x는 해가지고 x를 기준 문자로 보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하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플러스가 이거 마이너스가 이거 이런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루트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1차식이라 안 하고 무리식이라고 부르게 돼. 나중에 수학하에서 배워요. 1차식이 아니게 돼. 그래서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x에 대한 판별식 d 값이잖아요. d 자리잖아요, 여기가. 근데 x에 대한 식이랑 dx를 놓는 거지. 이 dx가 그래서 루트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dx가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dx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dx, 근데 이때 dx가 이게 y에 대한 2차식으로 돼 있어요. 2차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dx가 완전 제곱이어야 되는데 dx가 y에 대한 2차식이래. 그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그래서 그래? 그러면 dy가 0이다. 완전 제곱식이 될 건 아까 앞에서 했었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써볼려. xy에 대한 1차식 곱 땡땡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어쩌고 x 마이너스 어쩌고로 인수분해 꼴로 표현이 돼야 하고 그때 저기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무리식이라서 안 돼요. 이건 아까 문제 풀던 거잖아. 그래서 좀 의미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센 상황에도 문제긴 한데 프린트에 있는 것만 풀어보고 책에는 굳이 지금은 이번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프린트에만 풀어보고 단계를 3개로 쓸 거예요.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2번 dx 구하기 3번 dy는 0 풀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했겠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있는 C단계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네,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스텝 1은 일단 x에 대한 다시 바꿔야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1번 바꿔요. 그냥 x에 대한 2차식을 보고 해서 너네가 헷갈려 할 것 같아. 그냥 좀 더 쉽게 풀어서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라 라고 그냥 말해주는 게 좀 더 쉽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센 C단계 풀 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하세요. 근데 이게 한번 너네 설명 들어서는 좀 너무 복잡하다 싶을 거야. 왜 dx를 구하고 왜 dy가 0이 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여러 번 풀어봐야 좀 이해가 되는 거라
기초적으로 보는 거구나.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가 풀었어? 거의 한거 같아. 아 그러면 보통 이건 왜 답이 안 나냐? 계산 실수.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디서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4개 찾는 중에 잘 해놨고 dx, dx는 없으면 이거 일단 dx는 이게 dx를 정리한 거고 dx가 y는 2차식인 거죠. 는 써야지. 는 그래서 정리를 와? 갑자기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이건 는이 아니죠? 4분의 dy를 쓴 거야? 4분의 dy는 하고 썼더니 요 는은 쓰는 거야. 같은 식이 아니라 얘를 그냥 절반 쏘는 거니까 15만 4k 제곱 마이너스 25 16K죠. 거기서 되는데 이 식이 복잡해서 이렇게 도 돼.